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생각을 키우는 국어 수업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떤 단원에 대해 배우고 있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국어부장 예준이가 기억난다고 말해줬는데 우리 지금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맞아요. 예준이가 잘 말해줬네요. 우리는 지금 매체 자료의 생산이라는 단원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스크린에 학습 목표 2가지 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키움 국어 기록장 다들 가져왔죠? 그러면 생각 키움 국어 기록장 펼쳐서 여기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학습 목표 다 같이 적어 봅시다. 선생님도 학습 목표 칠판에 중요한 단어 중심으로 쓰고 있을게요. 네, 다들 잘 적어보았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텐데 이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3가지가 있어요. 목적, 수용자, 그리고 매체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3가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매체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달성해야 될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째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해보는 계획을 한번 짜볼 거예요. 이렇게 2가지 학습 목표 머릿속에 꼭꼭 넣으면서 우리 학습 활동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두 가지 학습 활동을 진행할 건데 첫 번째 활동은 개별 활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개별 활동으로 진행이 돼서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고 그걸 직접 자료에 적용해보는 그런 활동을 개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2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둠 활동 해볼 거예요. 모둠 활동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재구성해서 직접 매체 자료를 생산해보는 그런 생산하는 계획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렇게 오늘 2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습 목표 2가지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다들 받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들 잘 받았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그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는 자료 1번 그려볼까요? 네, 네문단으로 되어 있는 짧은 글인데 우리 이걸 다 같이 보면서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우리 첫 문단에 매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 써 있죠?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소통의 목적과 수용자, 그래요, 수용자. 그 다음에 매체의 특성. 이 3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적혀 있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잘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는 우리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다들 읽어볼까요? 네, 다음 문단에는 소통의 목적과 관련된 이야기 나와 있죠?
소통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해서 매체 자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목적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정보 전달 있어요. 또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예준이 짝꿍 영지가 한번 말해볼까요? 영지는 설득이래요. 또 어떤 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기 영현이가 말해줬는데 이번에는 심미적 정서 표현.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저기 현주가 말해줬어요. 상호작용이래요. 네, 좋아요. 우리가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매체 자료가 어떻게 쓰일지 그 목적에 대해 고려해야 되는데 목적에는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 그러면 이제 매체 자료를 수용할 사람, 수용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 다음 문단에서 찾아볼까요? 이건 누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기 준영이가 찾았대요. 준영이는 어떤 요소를 찾았나요? 네, 연령과 성이래요. 연령, 나이죠? 그리고 성별. 또 어떤 점 찾았나요? 그리고 저기 영주가 말해줬어요. 영주는 수용자의 수라고 말해줬어요. 다수인지 소수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수용자의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네. 수용자의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자가 어떤 점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매체 자료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가 또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 마지막 문단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승희가 찾았다네요. 승희는 어떤 점 찾아보았나요? 매체가 음성 언어일 수 있다 라고 해줬어요. 네, 맞아요. 잘 찾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찾아볼 친구 있을까요? 저기 상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각 자료도 활용할 수 있대요. 시각 자료. 네, 이렇게 우리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목적, 수용자, 매체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본격적인 자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유인물의 자료 2번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자료 2번에 보면 세 가지의 매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지요. 여기서 각각 우리 목적, 수용자, 매체에 따라서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개별로 찾아보는 활동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활동 시간은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활동 시작해 볼게요. 시작! 우리 민영이는 어떤 점이 어려워서 손을 들었나요? 지금 목적과 수용자와 매체에 대해서 다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어렵고 막막하군요. 그러면 민영이 짝꿍이 태연이는 잘 목적, 수용자, 매체가 이 각 자료들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태연이가 민영이에게 도움을 한번 줄 수 있을까요? 잘 설명을 해주면서 민영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민영이도 태연이랑 함께 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활동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다들 활동 마무리 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 가나 다 자료들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 자료는 무슨 자료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자료죠.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나요? 혹시 발표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아까 민영이가 조금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민영이가 이번에 자신 있게 손을 들었군요. 민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민영이가 잘 말해줬어요. 민영이는 가자료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자료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했나요? 혹시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주희가 손을 들었는데 주희는 나자료의 목적 뭐라고 생각했나요? 정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말해줬어요. 집밥이 먹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노래 가사에 담아서 노래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자료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했나요?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저기 현주가 손을 들었는데 현주는 다자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나요? 현주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다자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블로그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웃님들과 막 이야기하고 싶다 막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말해줬어요. 네, 잘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용자와 매체를 또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자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자료는 이제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할까요? 혹시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광일이가 손을 들었네요. 광일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광일이가 아주 빠르게 잘 말해줬어요. 네, 광일이가 뭐라고 했냐면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혹시 다르게 생각한 친구 있을까요? 다들 광일이 생각에 동의를 하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자료가 이렇게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철주가 손을 들었네요. 철주는 뭐라고 생각했나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뭔가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상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맞아요. 잘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자료의 목적이 정서 표현이었죠. 나자료를 살펴보거든. 나자료의 목적이 정서 표현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 수용하게끔 해서 우리가 이 나자료를 만들었을까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희열이가 손을 들었는데 희열이는 희열이는 이 나자료가 어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생각했나요? 희열이는 뭐라고 해줬냐면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정서가 어떤 정서죠? 지금 이 나 자료에서 어떤 정서를 표현하라고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희열이가 지금 이렇게 말해줬어요. 엄마 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혹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군요. 그러면 이제 나 자료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지우가 손을 들었네요. 지우가 한번 나 자료와 매체에 관련해서 말해볼까요?
지우는 음성 매체라고 말해줬네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뭔가요? 이거는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는 귀로 듣는 거니까 음성 매체다라고 말해줬어요. 네, 맞아요. 잘 말해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자료의 수용자와 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료는 목적이 뭐죠?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수용자는 누구일까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누구랑 하고 싶어 할까요?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휘진이가 손 들었는데요. 휘진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다자료와 수용자에 관련해서? 휘진이는 수용자가 소수일 거라고 말해줬어요. 소수인데 그러면 소수 중에 특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다자료를 만들었을까요? 소수 중에서도. 맞아요. 이 사람의 블로그 이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생산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자료가 전달되는 매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거예요. 다자료가 전달되는 매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여기 진영이가 손을 들었는데 진영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자료의 매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거예요. 네, 진영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자료는 이제 영상도 되고 음성도 되고 글까지 되고 다 된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죠? 이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우리 영상도 올릴 수 있고 글도 올릴 수 있고 그림도 올릴 수 있고 다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목적, 수용자, 그리고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모둠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둠 활동에서는 우리 유인물에 있는 자료 3번 보세요. 자료 3번에 나와 있는 기사문이 있어요. 이 기사문을 우리가 모둠별로 재구성을 해서 매체 자료를 생산한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위에 예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예시에서 우리 방금 전에 매체 자료 생산할 때 뭐뭐 고려해야 한다고 했었죠? 목적. 맞아요. 그리고 뭐? 수용자. 그리고 또 뭐요? 매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목적은 뭐죠? 이 첫 번째 예시에서 맞아요. 목적은 안내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수용자는 누구죠? 한번 찾아봅시다. 맞아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활용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제안을 했죠? 네, 맞아요. 안내문을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목적과 수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매체를 만들지에 대해서 모둠별로 지금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활동 시간은 역시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타이머 있으니까 시간 잘 조절해가면서 활동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 이제부터 시작! 우리 이 모둠은 왜 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있나요? 여기 지금 영지만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학기 초에 모둠 규칙 정했던 거 다들 기억나나요? 함께 다 같이 외쳐볼까요? 사이좋게 이해하고 다 같이 활동한다. 지금 이렇게 영지만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영지만 혼자 하고 있어요?
아, 영지가 혼자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군요. 그런데 영지가 이렇게 잘하는 것들을 우리 모둠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다 함께 힘내서 이렇게 모둠 활동에 참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모둠 활동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줄 있을까요? 없으면 이제 모둠 발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1모둠부터 이 자료를 어떻게 재생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듯이 목적과 수용자까지 함께 분석을 해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모둠에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1모둠 지금 뭐라고 발표했냐면 1모둠에서 그 제시된 상황에서 목적은 정보 전달이고 수용자는 친구니까 어떻게 해야겠다고 했냐면요.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SNS에 관련 글을 요약해서 적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다르게 생각한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한 조 있을까요? 저기 사모듬이 다르게 했다고 하네요. 사모듬은 어떻게 재구성하겠다고 생각을 했나요? 사모듬은 뭐라고 했냐면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같은 목적과 같은 수용자를 고려했는데도 다양한 이런 매체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2번 자료와 관련해서 우리 2조에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조는 이 2번의 목적과 수용자 뭐라고 생각했나요? 2조 잘 말해줬어요. 2조는 지금 뭐라고 말해줬냐면은 목적은 설득이고 수용자는 부모님이라고 얘기해줬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활용할 거냐면 편지글을 쓰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한 모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했군요. 네, 그러면은 이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매체 자료를 생산해보는 계획까지 우리가 활동을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있는 자료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료 4번은 우리 이제까지 했던 것에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 텐데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자료 4번이 있어요. 매체 자료가 있어요. 매체 자료에서 이제 이 세 가지 목적과 수용자, 매체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 잘 배웠으니까 한번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미세먼지에 관한 카드 뉴스가 있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카드 뉴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나요? 네, 저기 지우가 얘기해줬는데 지우는 뭐라고 해줬냐면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줬어요. 혹시 다르게 생각한 친구 있을까요? 저기 지우가 손을 들었는데 지우는 다르게 생각했나봐요. 지우는 뭐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다, 설득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여기 카드뉴스 마지막 장에 보면
카드뉴스 마지막 장에 보면 막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설득이라고 생각을 했군요. 가급적 열지 말자 이런 청유형 표현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는 정보 전달 쪽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더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라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설득보다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의 측면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호 용기 내서 발표 잘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카드뉴스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목적을 얘기했군요.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수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어떤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요, 여러분은? 저기 우진이가 얘기해줬는데, 우진이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니까 그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이 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카드뉴스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우리 승희가 손을 들었네요. 승희 어떤 매체 통해서 전달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카드뉴스예요. 카드뉴스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죠. 카드뉴스 이미지. 네, 이미지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1시간 90분 동안 100분 동안 이렇게 고생 많이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할 거냐면 우리 이렇게 매체 자료 생산할 계획을 짰잖아요.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보는 그런 활동까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너무너무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이상입니다. 시간 오버 썼을 것 같은데.